가끔 이제 문의가 옵니다. 갑자기 이제 해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정확히 말하면 해고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리는 거죠. 예.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학생이 이 회사를 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너무 욕을 한다든지 뭐 상사가 너무 뭐 함부로 일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한 2006년 7년도에 간 학생들은 조금 뭐 욕을 먹거나 부당한 일을 시켜도 참고 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참을성이 없어진 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꿔주세요.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바꾸고 싶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무슨 절차가 필요할까요? 지금 DS 서류 자체에는 A라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걸로 전부 다 이게 지금 국무성에 보고가 됐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왔는데 지금 트랜스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심사를 다 받으셔야 돼요. 새로 바뀌어가는 업체에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새로 트랜스퍼 해갈 회사를 찾아야 되고 그 회사에서 트레이닝 플랜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회사를 다시 국무성 기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러분 심사는 이미 다 했으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 인턴들 심사를 따로 하진 않지만 그 기업은 어떤지를 다시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A라는 회사에서 끝낸 이유가 뭐냐,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국무성 기관에서는 그런 의무가 있죠. 이 A라는 회사로 처음에 왔는데 왜 인턴이 갑자기 그만두고 여기를 안 하려고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그 조사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래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면은 그 회사는 더 이상 DS 발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뭔가 이게 프로그램 내용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인턴이 배울 자세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인턴이 배울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인턴십을 우리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다 원래대로 10불씩 주려고 하고 그리고 다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는데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회사는 회사대로 주장을 하고 인턴은 인턴대로 주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피해보는 거는 인턴이에요. 왜냐면 회사는 그래 봐야 그런 건이 여러 개가 모여서 진짜 이게 악덕 기업이라고 찍히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해선 DS 발급이 안 되진 않습니다. 또 국무성 기관 자체가 100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DS를 발급을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다른 스폰서 기관 가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또 해줘요. 보통 그게 크로스 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주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인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사를 옮기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죠. 왜냐면 또 국무성 기관에 돈을 내야 되니까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되죠. 또 뭐 같은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혹시 조금 멀리 되면 또 집도 이사를 가야 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회사에서 그냥 끝까지 가야지 이게 사실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없지. 중간에 이게 바뀌어버리면 중간에 뭐 한 달, 두 달 이거 뭐 마음고생하면서 또 하고 뭐 한 몇 개월 남겨놓고 또 옮기고 아니면 그냥 한국으로 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해고를 당하게 되면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남지 않았으면은 그냥 돌아오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아직 한 6개월 이상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6개월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런 그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해고를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에이전트가 회사와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인턴과도 연락을 해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건 도저히 이제 감정이 깊어져서 이거는 나가야 돼요. 인턴이. 그러면은 새로 나가는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트랜스퍼를 하고 이쪽 회사에다가 사이트 비즈 신청하고. 왜냐면 이제 인턴은 대부분 이제 인턴 편이기도 하지만 회사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국무성 기관에다가 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인턴 편을 100% 들어줄 수도 없고 회사 편을 100%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중간에 이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턴이 새로운 회사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관을 빨리 찾아서 서류 작성을 해가지고 공무성 심사 받아가지고 빨리 옮겨주는 게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가 할 역할이고, 에이전트는 뭐를 요청하냐면 공무성 기관에다가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공무성 기관에서 나와서 그 회사를 다시 방문해가고 조사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또 인턴하고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다. 근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 잘못이면 어때요?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고, 나는 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갔고, 뭐 거기서 레퍼런스를 하나도 못 받았고, 뭐 이런 뭐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고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첫 번째 회사에서 쭉 가는 게 좋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 판단을 해서 옮겨야 된다. 예. 옮길 때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있는 동안에 옮기는 거는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회사를 한 번, 두 번도 옮길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옮기고 싶다고 바로 옮기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똑같이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회사가 예를 들면 쇼핑몰 안에 있다? 승인이 안 납니다. 왜냐면 오피스 워크여야 되는데 뭐 창고 갔다? 구글로 봤더니 그러면 이게 승인이 안 납니다. 오피스 워크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또 한 달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